이 하나가 가치가 대략적으로 한 1000만 원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1000만 원짜리 닦는다고 생각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명품백 500만 원짜리는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닦으면서 1000만 원짜리 이빨들 28개가 있는 건 보지도 않고 막 문지른단 말이에요. 명품 닦는다고 생각하고 매일 저녁마다 지금 닦는 대로 닦으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일단 같이 봐야지 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입안 사진을 다 좀 찍어 볼 거거든요. 입안을 한번 들여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사진을 좀 찍어 볼게요. 남들과 달리 내가 이건 주로 잘 챙겨 먹는다라는 건 좋은 뜻으로 챙겨 먹는 것도 있고요, 나쁜 뜻으로 챙겨 먹는 것도 있는데, 좋은 뜻으로 챙겨 먹는 건 뭐 건강에 좋은 뭔가를 먹고 있다. 그 다음번에 나쁜 뜻으로 챙겨 먹는 거는 밥을 먹으면 꼭 담배는 한 대 펴야 된다. 그 다음번에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술을 먹어야 된다. 이것도 챙겨 먹는 거죠. 생활 습관 중에 뭐가 있는지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먹는 거에 문제가 많아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정신을 좀 차리고 일을 좀 닦게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여기 바닥바닥한데요. 여기 닦인대요. 여기는 안 닦아도 돼요. 여기는 매끌매끌하기 때문에 깍두기만 먹어도 닦이는 자리예요. 여기를 주로 다들 사람들이 미친 듯이 닦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한 40대 넘어간 사람들은 전부 다 여기를 자기 손으로 이를 깎아놨어요. 여기는 안 닦아도 되는 자리예요. 어딜 닦아야 되느냐? 여기요. 여기 쭉 먹긴 거 보이죠? 그 다음에 누가 여기다가 립스틱 발라놓은 것처럼 빨간색이 이렇게 돈단 말이에요. 염증이에요. 결국은 이 잇몸 테두리에 음식물 찌꺼기하고 세균이 하나 가득 껴있고, 그러다 보니까 잇몸 염증이 생겼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 뼈가 녹아요, 속에서. 이걸 잇몸 질환이라고 해요. 그럼 지금 현재 잇몸 질환 환자예요. 근데 슬프게도 전 국민이 다 잇몸 질환 환자예요. 지나가는 사람 아무나 불러서 이리 와보세요 그러고 사진 찍으면 다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 정도면 우리나라 상위 10%예요. 깨끗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얼마나 끔찍할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잇몸에서 피가 나요 라는 소리도 나오고 여기저기 시려요 라는 얘기도 나오는 거거든요. 자, 한 칸 앞으로 가볼게요. 이놈은 그런 대로 좀 나아지죠. 잇몸 색깔도 되게 밝지요. 앞으로 오면 좀 닦는 거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대부분 사람이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누가 봐도 그냥 썩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치과에서 충치예요라고 알려드리는 건 대부분 다 너무 많이 썩어서 오늘 긁어내야 돼요 라는 것만 충치라고 얘기를 해주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뿅 안 썩어요. 그 다음에 그 뒤에 거는 완전히 없어졌단 말이죠. 이게 이가 칼슘하고 인이라고 하는 무기질 덩어리를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칼슘 같은 게 자꾸 빠져나가면 이가 약해진대요. 약해지다가는 부스러져요. 그 부스러지는 게 정도가 심해지면 구멍이 뚫려요. 그 구멍 뚫린 자리에 때가 끼면 까매져요. 이게 그 상태죠. 그럼 칼슘이 많이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칼슘이 왜 빠지냐면 산 때문에 빠진대요. 산은 어디서 오냐? 1번 음식물 찌꺼기. 저기서부터 음식이 부패되면 산이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칫솔질 안 되면 산이 나와서 이가 썩을 수 있어요. 특히 이런 구멍에는 음식물이 처박혀서 잘 안 나올 거니까 산이 더 생길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거 하나는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사는 것 중에 산 성분 얼마나 있나.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일주일은 쓰셔야 돼요. 자, 아침에 출근하면서 커피를 한 잔 샀다. 커피는 산도가 얼마나 돼요? pH가 대충 5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한대요. pH가 5.5 밑으로 내려가면 이가 녹는데요. 5.5 밑이란 말이에요. 엄청나진 않지만 산성분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생긴 산성분에 설탕을 좀 넣었다, 시럽을, 혹은 뭐 다른 걸 좀 집어넣어서 무슨 캐러멜 마끼아또 뭐 이런 게 됐다. 그럼 거기에 당분도 있는 거죠. 이 당분도 상성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커피를 한 잔 사가지고 한 모금 먹고 놔두고 한 모금 먹고 놔두고 이러고 2시간을 먹었으면 2시간을 이빨을 절인 거죠. 그러면 이에서 칼슘이 빠져요. 그 다음번에는 이걸 먹다가 또 서랍을 열어가지고 과자를 먹으면 여기서 음식물이 썩겠죠. 그래서 결국은 음식물을 얼마나 자주 먹느냐, 빈도, 그 다음번에는 이걸 얼마나 오래 먹느냐, 음식물이 입안에 남는 시간, 이거를 한번 써보면서 이 음식이 도대체 당분, 탄수화물, 그 다음번에 산성분 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한번 조사를 해보셔야 돼요. 가끔 먹는 걸 보면 연세 드신 분들 중이나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살겠다는 사람 중에 뭐 아침마다 디톡스를 위해서 레몬을 먹는다든가 무슨 레몬수를 타먹는다든가 이게 유행이에요. 지금 홈쇼핑에서 레몬 엄청 팔거든요. 레몬 같은 경우는 산이란 말이에요. 아침마다 레몬청을 하나씩 먹는다고. 그 다음에 레몬을 짜서 먹는다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유자청, 모과청 이런 청당근 거 아침마다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심할 정도로 이가 사가요. 그 다음번에 산은 속에서 넘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통 우리가 뭐 위산과다, 역류성 식도염, 그게 있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음식물 찌꺼기하고 위산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게 이에 닿으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가 심하게 사가요. 첫 번째로는 그게 있어요. 습관적으로 토하는 거. 그 다음번에는 가끔 다이어트 한다고 토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이가 다 사가요. 그리고는 나도 모르는데 넘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때 넘어온대요. 우리가 먹으면 이렇게 식도를 타고 쭉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문이 쫙 열려가지고 위로 쏙 음식물이 들어가면 쪽 조여져요. 열리면 안 되죠. 근데 토하는 건 이게 강제로 여는 거예요. 이걸 자꾸 열다 보면 이게 늘어날 수도 있대요. 그러면 넘어와요. 그래서 술이 제일 안 좋은 게, 해가 떨어지면 안 좋은 알코올에다가 안주를 때려 먹고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쓰러져 자는데 그날 이를 제대로 닦는 사람이 있냐? 별로 없죠. 그런데다가 필름이 끊기면 토하기까지 하고 쇠퇴 뱉어내고는 쓰러져 잔단 말이에요. 그럼
입안이 밤새도록 강산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자꾸 식도로 넘어오는 문을 내가 열어주면 나이가 들면 슬프게도 근육이나 이런 데가 다 늘어져요. 그러면 젊었을 때 토하고 그 난리친 게 나이 들면 역류성 식도염으로 나와요. 그 앞에 건 어떤가 그러고 봤더니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 외에 이와 이가 닿았는데 우리가 안 보이는 저 밑에서 이렇게 썩으면 그건 진짜로 많이 썩을 때까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여기서 천장이 훅 주저앉아요. 밑에가 다 없어지는 거니까. 얘는 뭘로 찾냐면 엑스레이로 찾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치과에 가서 정기적으로 엑스레이를 계속 찍어봐야 돼요. 근데 제일 잘 보이는 엑스레이에도 이가 50% 이상 망가져야 나온대요. 오늘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충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오늘 50%가 넘어갈 정도로 심각한 충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6개월 후에 또 찍어봐야죠. 그리고 6개월 동안은 내가 어떻게든 그게 진행되지 않게 생활 습관도 바꾸고 칫솔질도 바꾸고 치약도 바꾸고 하면서 흔히 말하는 관리를 하면서 살아야지. 그 6개월 지나고 나서 엑스레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또 찍어보고 또 6개월 있다 찍어보고 이게 정기검진이거든요. 자, 이제 이거는 아래 앞니예요. 아래 앞니의 뒷면인데 이제 뭔가 까슬까슬한 게 보이죠. 저걸 우리가 보통 치석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잘 보시면 여기 맨날 닦는데 여기 좀 덜 닦인데 여긴 아예 안 닦는데 그렇게 칫솔 가지고 거품 내서 난리를 치는데도 저게 낀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면에도 우리가 현미경을 들이대면 세균이 있대요. 그런데 그 면에 한 달 동안 칫솔이 한 번도 안 닿으면 굳는데요. 두께 얼마나 돼요? 현미경 두께예요. 이게 굳고 굳으면 이렇게 돼요. 여기는 지난번 치과 갔다 온 이후로 칫솔이 한 번도 안 닿았어요라고 할 만한데요. 그런 데만 치석이 있어요. 자, 그럼 내가 6개월에 한 번씩 가서 꼭 스케일링을 받고 있다. 무슨 얘기예요? 6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닦인 자리가 그렇게 많아서 치과 의사한테 긁어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안 건강한 거죠. 6개월에 정기적으로 갔는데 뭐라고 그래요? 치과 의사가? 뭐라고 살길래 아무것도 없어요? 집에 가세요. 이렇게 되면 건강한 거예요. 이게 되느냐? 돼요. 열심히 닦으시면 되는데 그 열심히가 진짜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충치가 생기고 스케일링을 받고 그 난리를 치는 거죠. 근데 제가 처음 오늘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 정도면 우리나라 상위 10%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마음에 자꾸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머지 90% 사람들은 이거보다 더 안 좋은 상태에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전체적으로 한 바퀴 다 돌아봤어요. 이렇게 돌아보면 살아온 인생이 나온단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건 내 인상에서 어디 안 가는 건 이빨도 똑같은데 이에서 뭐가 많이 빠졌다. 칼슘이. 그럼 이걸 다시 보충을 해야 되겠다. 칼슘을 다시 보충하는 건 침에서부터 칼슘 보충이 된대요. 그러니까 침이 잘 나오고 있으면 좋을 건데 뭐만 있어야 돼요? 침만. 그러면 입안에 침 말고 다른 음식물이 있는 시간이 적을수록 건강해요. 간식 먹지 말고 음료수 계속 마시지 말고 입안에 맹물하고 침이 돌아가는 시간이 길어야 되고 이걸 다시 복구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불소래요. 그래서 치약, 불소치약 열심히 쓰고 이게 칫솔질 얘기를 해볼 건데 사실은 칫솔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나오면서 수술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수술 칼을 이렇게 들고 나왔어요. 그럼 수술을 받으시겠어요? 그거 안 한단 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무식해 보이잖아요. 이게 꼼꼼하고 정교한 일을 하려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섬세하게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데 이렇게 잡고는 섬세하게 움직일 방법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잡아요. 그래서 치과 기구도 보시는 것처럼 뭐처럼 생겼냐면 볼펜처럼 생겼어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잡아서 각도가 정확하게 잡은 채로 안정화가 돼야 되기 때문에 원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칫솔을 이렇게 잡냐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칫솔들이 여기에 이런 게 있어요. 움켜잡으라고. 이쪽에도 오돌도돌 있죠. 움켜잡으라고.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딱 움켜잡게 기가 막히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잡으면 이가 닦이냐는 거죠. 안 닦여요. 그래서 오늘부터 바꾸셔야 될 첫 번째는 칫솔은 정교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연필 잡듯이 잡는다. 이게 1번이에요. 이렇게 연필 잡듯이요. 그래서 칫솔 대도 연필처럼 생기기 제일 좋아요. 육각형이나 팔각형. 얘도 이렇게 보시면 연필처럼 생겼고. 이게 칫솔 선택하는데 1번입니다. 두 번째로는 칫솔질을 하세요라고 했을 때 제일 잘못된 게 이를 박박 문지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와 잇몸의 경계에 보인 살을 닦아야 돼요. 손을 잠깐 줘보시면 여기가 이빨이에요. 여기가 잇몸입니다. 자, 이걸로 한번 닦아볼게요. 이건 일반적으로 돌아다니는 칫솔이죠. 우리가 눈을 보는 이런 느낌이에요. 살을 닦으면. 근데 여기다 누르면 이렇게까지 돼요. 요거는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어 놓은 미세모란 칫솔입니다. 요건 요런 느낌이에요. 살을 닦으면. 그런데 칫솔털이 부드러우면 느낌 자체가 다 확연하게 달라요. 다르죠? 어딜 닦는 거냐? 살을 닦는 거예요. 살에 닿았을 때 살에 상처 주지 않을 칫솔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부드러워야 돼요. 끝부분이 뾰족하면 이쑤시개 같이 찔러요. 또 다른 거는 정교하게 닦으려면 이를 한 개씩 닦아야 돼요. 이 하나 정도 크기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면 어금니 하나가 얼마나 생겼나 그래서 손가락을 대보면 내 손가락 반 개 정도밖에 안 돼요. 됐다 크죠? 이것도 엄청 크죠? 근데 이렇게 보시면 얘는 머리가 많이 작죠. 그래서 머리가 작은 거. 칫솔 모양은 다 결정이 됐어요. 칫솔 때는 연필처럼 생긴 거, 육각형이나 팔각형. 그 다음번에는 머리가 작은 거. 그 다음번에 칫솔 털이 되게 부드러운 거, 뾰족하지 않은 거. 이제 이걸 고르면 되는데, 자,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어디가 안 닦여요? 여기 안 닦이죠, 여기. 그 다음번에 여기 테두리. 그럼 여기 테두리하고 여기를 닦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여기를 닦으려고 그러면 빗자루가 여기를 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칫솔을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닦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여야 돼요.
그러면 보통 45도 정도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요 틈바구니에 전체적으로 칫솔털이 들어가도록 이렇게 갖다 대요. 꼭 채워진 게 보이죠. 근데 이걸 가끔 말씀드리면 이렇게 쑤셔 넣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말고 그대로 갖다 댈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를 쓸어야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기서 칫솔털이 이렇게 나오면 안 됩니다. 돌아다니면 안 되고 이렇게 된 채로 동글 닦을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알아요? 봐야 돼요. 그래서 칫솔질 하실 때는 손거울이 있어야 돼요. 멀리 있는 화장실 거울은 뭐 보는 거예요? 얼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마트폰 내려놓고 조그만 손거울을 손에 들고 요 모양이 되는지를 봐야 돼요. 그러려면 입을 크게 벌려야 되죠. 그래서 입 닦을 때는 입 크게 벌리고 침을 질질 흘려가면서 닦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다 닦았으면 어떻게 해요? 반드시 칫솔을 띱니다. 다음 치아에 갖다 대고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닦는 거예요. 이게 모든 치아를 이렇게 닦으면 기본적으로는 아까 보신 저런 문제들이 다 없어져요. 근데 이렇게 닦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단 말이죠. 그리고 이게 그동안 살아온 게 이러고 닦았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잡고 하나씩 닦는 걸로 바꾸는 건 무지하게 어려워요. 자, 칫솔질을 여기서 한번 해볼 건데 집이다 생각하고 그냥 한번 닦아보세요. 집에서 닦는 대로. 예, 열심히 닦는단 말이죠. 소리도 나죠. 치카치카. 지금 되게 부드러운 칫솔인데도 막 문질러 소리가 열심히 나고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딱 스톱해보시면 여기 보세요. 손가락 부러지겠어요. 눌러가지고. 그죠? 하얗게 손톱이 질려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치는 건 잇몸밖에 없어요. 닦이지는 않고. 조금만 멀리 잡아볼게요. 이렇게 거울을 두시고. 아래 앞니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칫솔이 되어 있으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요걸 닦아볼게요. 예, 이렇게 해서 잇몸 쪽으로 기울여서 칫솔을 이렇게 치아 사이에 다 채워놓습니다. 채우는 거 보이나요? 하나, 둘, 셋, 넷. 간질간질한 칫솔털이 이빨 속에 들어가서 움직이는 게 느껴져야 돼요. 다 닦았으면 어떻게 해요? 띄어서 다음 치아에 똑같이 대고 한 개씩 닦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문지르고 이렇게 지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느낌이 모든 치아에 다 나오게 연습을 하면 되는데 얼마나 걸리냐? 여기서 제가 손 붙들고 가르쳐도 6개월에서 1년 걸려요. 그래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정말로 모든 치아를 하나씩 잘 닦으면 병이 안 생겨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가지고 칫솔질을 하는데 이거 닦아요. 거울을 여기서 까똑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걸 보고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깐 넋을 놓는 순간에 딴짓하게 돼요. 그러니까 칫솔질 할 때는 무조건 집중해서 핸드폰도 던져놓고 텔레비도 끄고 거울 보고 닦아야 돼요. 이게 이 하나가 가치가 대략적으로 한 1000만 원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1000만 원짜리 닦는다고 생각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제가 늘상 말씀드리지만 명품백 500만 원짜리는 그렇게 신주단지처럼 닦으면서 1000만 원짜리 이빨들 28개가 있는 건 보지도 않고 막 문지른단 말이에요. 이거는 명품 닦는다고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닦아서 매일 저녁마다 지금 닦는 대로 닦으면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게 살 수 있어요. 2하고 2 사이는 기본적으로는 칫솔이 안에서도 밖에서도 다 안 들어가요. 이 길이 딱 붙어 있는데 요 밑이죠. 그래서 거기는 치간 칫솔이라는 걸 넣었다 빼야 되는데 이게 이마다 구멍 사이즈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구멍 사이즈를 한번 맞춰볼 건데 집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을 느낌을 아시면 내가 혼자 찾을 수 있겠죠. 한 군데 한번 넣어볼 건데요. 염증이 있으면 슬프게도 들어갔다 나올 때 피가 나요. 피가 온 잇몸에서 날 거예요. 제가 여기다 한번 넣어볼 건데 느낌이 어떤가 보세요. 요렇게 생긴 거 털 달린 걸 치간 칫솔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생긴 거. 이건 조그맣죠? 이건 크죠? 사이즈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넣어볼 건데 느낌이 어떤 거 보세요. 뻑뻑한 느낌이 드나요? 뭐가 살짝은 걸리는데 왔다 갔다 이런 느낌이에요. 네. 한 사이즈 큰 거 넣어볼게요. 얘도 빡빡하진 않아요. 들어는 가지만 한 사이즈 더 큰 거 넣어볼게요. 이게 넣어도 되나? 이런 느낌이 들게 뻑뻑하게 들어가요. 이게 맞는 사이즈예요. 이걸 넣어도 되나 할 정도의 생각이 들 정도로 뻑뻑한 게 들어가면 양쪽 치아면하고 밑에 있는 잇몸 살까지 깨끗하게 닦아요. 근데 헐거운 게 들어가면 삼각형 공간에서 뭐예요? 바풀만 이렇게 밀어내고 여기 세균막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사이즈가 맞는 걸 찾아야 되는데, 자, 이제 넣는 걸 좀 알려드릴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해요? 약간 잇몸을 향하듯이 해서 구멍을 잘 찾아서 여기 구멍인가 보다? 그럼 올라가듯이 쭉 넣었다 빼고, 이거 넣고 쑤시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구멍을 찾아요. 여기 구멍이 어디 있지? 넣었다 빼고 이렇게 해서 얘를 일주일 쓸 거예요. 그러다 보면 부은 잇몸이 가라앉겠죠. 이렇게 헐거워서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때쯤 이렇게 생긴 걸로 바꿀 거예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 사이에 다 사실 이게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잇몸이 부어서 못 들어가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위는 아래하고 반대예요. 잇몸을 향해서 이렇게 구멍을 찾아요. 들어간 것 같다. 그럼 약간 내려가듯이 집어넣으면 안 찔리고 충분히 집어넣을 수 있어요. 이게 이쑤시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는지 목적이 정확하게 돼야 되는데, 치아면에 세균막이라는 게 붙어 있잖아요. 근데 이 세균막이 병을 만들려면 얘네들이 조직화가 돼야 된대요. 그럼 서로 연결돼서 사회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렇게 지나갔다 이렇게 나오면서 세균을 다 거기 그대로 두더라도 흐트러만 놓고 나오면 병을 만들 수가 없대요.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면 또 얘네들이 사회를 만들겠죠. 그래서 치간 칫솔 쓰는 거는 하루에 한 번씩
들어가서 세균들을 흐트러 놓고 나오는 거예요. 사이에 낀 음식물을 빼는 건 아닌데 다행스럽게도 이 털 사이에 음식물이나 같은 게 걸려서 나오긴 해요. 그런데 계속 넣었다 빼도 계속 뭐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입안에 침에 단백질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단백질 응고된 것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나올 때까지 막 쑤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루에 한 번만. 대신 정확한 건 면에 닿아야 되니까 사이즈가 맞아야 돼요. 그럼 요긴 요거, 요긴 요거 이렇게 해서 맞는 사이즈를 한 번씩 넣었다 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이건데, 이거 쓰면 구멍이 넓어지지 않냐? 구멍은 왜 넓어지냐? 잇몸뼈가 내려가서 구멍이 커지는 거예요. 이건 왜 내려가냐? 거기서 세균들이 병을 만들어서. 닦으면 안 내려가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맞는 사이즈를 넣었다 빼는 거 가지고는 잇몸이 내려갈 일은 전혀 없는데, 처음에 쓰면 염증 있을 때 피가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잇몸이 부은 거예요. 부은 상태에서 치간추를 잘 쓰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겠죠. 이건 건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대신 그렇게 되면 사이즈가 커지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염증 가라앉힐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이즈가 한 단계씩 커질 수 있어요. 그런데 부은 잇몸 가지고 나는 잇몸이 여기를 채우고 있어 이러고 살면 속에선 뼈가 계속 내려가는 거니까 이거는 바보 같은 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칫솔질 열심히 하시고 치간 칫솔 하루에 한 번 잘 쓰고, 이러면 6개월 후에 치과 갔을 때 무슨 짓을 하길래 내 이빨보다 더 깨끗하죠? 집에 가세요. 이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들으면 그때부터는 사실 치과에서 병이 거의 안 생겨요. 그래서 열심히 닦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칫솔질은 정리해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면, 첫 번째 무슨 얘기를 했냐면 부드러운 칫솔 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부드럽게 연필 잡듯이 잡으라는 거. 1번이 소프트입니다. 그죠? 부드러운 거. 두 번째는요, 이게 45도 각도 이에 닿나? 이걸 하려고 그러면 입을 벌려야 돼요. 그리고 거울을 손에 들어야 된다. 그래서 입을 벌리고 닦는 걸 보라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막 문지르지 말고 한 개씩 닦으라고 그랬어요. 마지막은 칫솔질은 치아를 닦는 게 아니고 치아와 잇몸을 닦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지금보다 칫솔을 잇몸 쪽으로 조금 더 깊이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가지가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게 S 소프트, 두 번째는 입을 벌려라 오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한 개씩 닦아라 원 바이 원, 네 번째는 잇몸을 닦아라 깊이 딥. 그래서 SOOD라고 칫솔 제형법을 알려주고 지금 열심히 다니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걸 저희 치과에 오시는 분들한테 하루에 다 알려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인생이 이렇게 살아왔는데 갑자기 이걸 쏟아붓는다고 사람이 확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첫날은 말씀만 드리고, 그 다음에 칫솔질하는 얘기를 모영상에서 알려드리고, 다음에 오면 그 방법대로 닦아갖고 왔는지 입안이 변화가 생겼을 거잖아요. 잇몸이 가라앉는지 보고, 그리고는 집에서 닦을 수 없는 거 깨끗하게 닦는 것들을 하면서 입에서 칫솔질 하는 방법도 다시 알려주고,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이 사람이 예전과 달라진 새 사람이 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치과에서 어이씨 고생했어 돈 많이 썼어 이러고 나온 게 다지, 치과의 전과 후가 인생이 달라진 게 없어요.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먹는 거, 생활습관 하는 거, 칫솔질 하는 거 모든 게 다 바뀌어야지 이 똑같은 일을 안 당하는데, 그냥 그러고 또 살다가 또 치과에 갔다가 또 치과에 갔다가 그러면 점점 내 이빨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또 다른 문제점은 이렇게 사진을 여러 장 찍고 환자하고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서 얘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이 얘기하는 동안에 누가 저한테 돈을 줘야 돼요. 이건 사회 분위기가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근처에 가서 저 치과 의사는 저렇게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막 떠들어주는데 너는 왜 말을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이유가, 누가 일을 했던 간에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비용을 기꺼이 낼 수 있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의료도 좀 바뀔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